네,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종목이 우리를 울게 했고 웃게 했는지 리스트 확인해 보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업, 다운 각각 5종목씩 꼽았거든요.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의 이름이 올라와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기아 올라와 있고요. 동국제강, 현대중공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운 종목에는 이슈 있었던 신풍제약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름까지 확인이 되네요. 여러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죠. 팀장님 한 종목씩 꼽아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딱 한 종목 다운해서 꼽아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고르실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그 시장에선 주목을 하지 않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뭐 KG이시스 같은 경우 쌍용차 이슈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뭐 신풍제약, 뭐 RG엔터 많이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근데 네. 카카오 게임즈는 개인적으로 언급이 좀 많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전에는 자회사 상장 소식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좀 반대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같은 모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상장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했던 경험치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나왔지만 주가 도리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였던 논란이 좀 영향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는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회사 IPO를 한다고 일하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 자회사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 이게 물적 분할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적 분할은 결국 이후에 상장을 위한 전초전을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IPO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이 물적 분할을 반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IPO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기업들이 IPO를 통한 어떤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로 인해서 어떤 손실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땐 좀 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운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서 오딘이 워낙 핫했기 네네. 때문에 이게 빠진다면 투자 매력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에 다운에 오른 이 종목 언제라도 뭐 기회가 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전략이죠. 반등 시 매도. 예.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그 모바일 게임의 오딘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7,500억인데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이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온하트라는 자회사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주가 하락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맞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운 종목 하나 이야기해봤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지 업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종목들군들이 많이 네. 보이거든요. 어느 종목 추가적으로 저희 코멘트 들어볼까요? 일단은 네. 동국제강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관광 관련주의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근데 맞아요. 아쉽게도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제강을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앞으로 이 관광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주가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LNG 수출이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 관광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현지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차적인 호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품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철광석이라든지 원가 부담으로 해서 제품 가격을 계속 인상을 했는데 올해도 들어와서 계속 제품 가격 인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3개 분기 연속 인상은 안 된다. 결사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 철강 쪽을 보게 되면 이 원가 올라가는 게 특히나 철광석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뭐 이쪽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재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원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방산업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그리고 이제 이 LNG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동국제약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요 질문 짧게만 드리면 코스피 200에서 골라야 돼서 동국제강을 언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전반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작은 다른 강관, 철강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금요일인데 2,700선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를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팀장님. 네. 조금 다음 주에는 방향성이 좀 뚜렷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네. 지루하게 가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1월 달부터 지금 코스피가 아시다시피 그 하단 박스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620포인트에서 2740포인트 구간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그래도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던 것처럼 연준도 마찬가지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파적 통화 정책 때문에 이 요인이 제가 봤을 땐 증시도 발목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이 그래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호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호전을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그 흐름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슈라든지 어떤 테마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책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테마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주도를 하고 계속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전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개별 종목 장세, 순환매가 가장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네네, 환경이 그렇죠.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다음 주를 위해 좀 길목을 지키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에서 좀 지키는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두 개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제지주 제지주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우크라이나 테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테마 그리고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끝나는 것들은 아마 주가가 식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철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주 같은 경우도 이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해서 작년 5월 달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한 1년 동안 쉬었다가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 실적과 연결이 되게 되면서 결국 실적과 연결되는 건 제품 가격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지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펄프 가격 상승으로서 이게 제품 가격 인상으로도 전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펄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제지주는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코로나 때는 뭐 아시겠지만 골판지가 조금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제는 아트지란지 백상지였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쪽도 괜찮을까요?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제지주와 카메라 모듈 두 개의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탑픽 종목을 고르셨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어떤 네. 종목 고르셨을까요? 오늘은 카메라 모듈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MC넥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MC넥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수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모듈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얘기하다가 이제 자동차 쪽을 봐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현대차가 그 미국에서 첫 현지 전기차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희망적인 소식이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나오진 않는데 아마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그 합작법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기술이 그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라든지 레이더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통합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서 퓨전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카메라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 어떤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편한 게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서 퓨전 기술이 발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현대차 1차 벤더인 MC넥스가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오닉 5 전기차죠. 순수 전기차죠. 아이오닉 5에 자율주행 관련 카메라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아다스에 적용이 되고 있는 카메라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완전 자율주행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MC넥스가 상당히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46,000원에 네네. 거래되는 중인데 가격은 어디까지 보고 접근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45,000원에서 46,500원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4,500원,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택은 투자전략팀장과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